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지분 요구를 하며 압박을 가한 순간 말입니다. 보조금 수조 원을 제안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던 상황.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정면 충돌을 피하거나 조용히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 기업 삼성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격렬한 반박도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재용 회장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말 한마디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세계 최강 대국조차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대체 그날 삼성과 미국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삼성 반도체 하나가 세계 산업의 흐름까지 흔들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일로 남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조건으로 사실상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한 순간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문장으로 미국 정부를 그대로 멈춰 세웠죠. 그 배경엔 삼성 반도체라는 절대적인 힘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과 한 나라의 갈등이 아니라 세계 기술 패권 싸움의 본질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삼성에게 공장 건설 보조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문제였죠. 보조금 6조 원을 받으려면 삼성전자 지분 1.5%를 미국 측에 넘기라는 요구가 뒤따랐습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 경영권 영향력 행사 가능, 국가가 타국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 압박,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권 확보 시도. 이 요구가 알려지자 재계에서는 남의 나라 최고 기업을 흡수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흐름이 강했죠. 중국 견제, 반도체 제조권 미국 회귀, AI 서버 산업 안정 확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삼성뿐 아니라 한국 전체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업계 일부에서는 미국의 뜻을 거슬렀다가는 한국 기업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극도로 긴장했지만 이재용 회장은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전화기 하나를 들고 임원에게 딱 한마디를 전달합니다. 내일부터 삼성 디램 공급가 30% 올리세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압박에 맞서 기업의 본질적 힘을 사용해 대응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었죠. 삼성 반도체는 세계 전 서버 클라우드, 스마트폰, AI 회사들이 의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애플 아이폰, 구글 데이터 센터, 아마존 AWS, 메타 AI 서버 모두 삼성 디램과 낸드를 대량 사용합니다. 공급 가격이 30% 오르면 이들 기업의 서버 운영 비용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즉시 미국 빅테크들이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없으면 시스템이 스톱됩니다. 클라우드 서버 장애, AI 연산 지연, 데이터 센터 비용 폭등, 이 모든 리스크가 미국 본토로 향하게 된 겁니다. 삼성 반도체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세계 디지털 경제의 엔진이죠. 미국도, 애플도, 아마존도, 구글도 대체 불가능한 삼성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철의 수순을 밟게 되었죠. 삼성의 공급 차질은 미국 산업 전체 타격, 미국 경제까지 흔들릴 위험. 따라서 백기를 든 건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전체가 이재용 회장의 결정 앞에서 멈춰선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협상 하나의 승패가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기술 산업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 사례. 한국 기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가진 영향력 재확인. 한 나라가 특정 기업 하나를 마음대로 압박할 수 없음을 증명한 순간.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이 곧 국력이며 공급망이 곧 패권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게 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삼성에게 보조금 제공을 미끼로 삼성전자 지분 1.5%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맞대응 대신 삼성 디램 공급가 30% 인상이라는 단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었고 미국 빅테크들이 즉시 반발하면서 트럼프 측은 사실상 백기를 들게 된 거죠. 삼성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서버, AI, 스마트폰 산업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의 기술력과 공급망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한 기업의 결정 하나 때문에 압박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반도체 산업의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기술, 스마트폰,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핵심 부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사실상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D램 시장에서는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다른 회사 제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서버 시스템은 특정 규격의 메모리와 성능에 맞춰 수년 동안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만약 공급이 흔들리면 데이터 센터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한 대의 인공지능 서버에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메모리 칩이 들어갑니다. 즉, D램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산, 데이터 처리 모든 것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을 그 어떤 자원보다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과 서비스가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구글의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검색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움직이고 있으며 애플 역시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제품에 막대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산업 구조 속에서 삼성 반도체의 역할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석유가 20세기의 전략 자원이었다면 반도체는 21세기의 전략 자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들도 반도체 산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 하나 지으면 끝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 정밀한 생산 공정, 숙련된 인력, 복잡한 공급망, 이 모든 요소가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상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공급망 영향력이 어떤 국가와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21세기 세계 경제에서는 군사력만이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 구조 역시 국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